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저희가 오늘은 김동엽의 소수의견 시간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상반기 결산 한번 해볼까요? 예. 성적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엽 소장을 통해서 다수 의견과 그리고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을 지금까지 많이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투자 전략을 많이 세워드렸었는데 그러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갔었는지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지난 5월 9일에 저희한테 주셨던 이야기가 제약 바이오는 끝물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라는 소수 의견을 주셨고 그 이후에 시장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임상 암학회 이후에 기술 이전 계약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잘 맞았습니다. 5월 23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양비론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요. 6월 14일에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바로 다음이었었죠. 최고 임팩트는 지나간다. 그러고 나서 결국 남북 경협주가 조정이 심화가 됐고 6월 19일에 오르지 않는 주식보다 현금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장은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한번 그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달 정도 동안에 시장이 좀 부침이 좀 심했고요. 변동성이 좀 심했던 시장인데 다수 의견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반기 시장과 6월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네네.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우려되는 이면에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좀 캐치 안 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남북 경협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많이 잊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얘기들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서 좀 작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좀 발굴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시장이 빠지는데 빠지는 쪽을 맞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좀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투자가 여러분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약은 입에 좀 쓰다라는 네네. 관점에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는 소수 의견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 안건을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대한 이 전망인데요. 일단 다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영업이익이 15조 원이 못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반도체는 그래도 계속 잘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핸드폰 사업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일단 다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액면 분할이 5월 4일 날 시행이 되고 나서 첫 거래 있고 나서부터 어제 종가까지 따져보면 약 1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액면 분할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상방을 타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들 했습니다만 네. 역시 소수 의견에 맞춰서 제가 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사공이 많아지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각자 생각하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좀 네.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실적의 추정치가 최근에 연초에는 15조 7천억 정도까지 나오다가 지금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5조 언더, 14조 7천억까지 내다보는 데까지도 있더라고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를 모아보면 15조 좀 맞추는 정도 아닐까 그런 예상들이 많고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굉장히 심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연말쯤이면 디램과 관련된 어떤 저용량 디램 같은 경우는 양산이 좀 시작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비중이 워낙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쪽도 원활하게 대응을 하지 않은 한 2, 3년 내로는 정말 따라잡힌다. 디스플레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그런 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죠. 거기다가 수급적인 면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기금이라든가 우정본부 같은 경우도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을 했죠. 코스피 200에서 KLX 300 정도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내 지분이
KLX 300 같은 경우 23%가 됩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2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살 수 되면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3%만큼 강제 조정을 당할 수 있고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 비중을 해마다 지금 줄이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내 대형 주식들에 있어서는 조금 물량이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는 좀 더 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수급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뭐 반도체의 업황 뭐 단기는 아니겠지만 한 2, 3년 후에 반도체 업황이 또 좀 경쟁이 너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또 맞물려 갖고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소수 의견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구세주다. 마지막 불꽃 랠리는 아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작을 해보건대 6월 말쯤에요. 그러니까 2분기가 실적이 끝나가는 그 즈음에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양을 팔아도 네. 굉장히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분기별 매출액을 보면 네네. 3개월 동안 매출액이 한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월 단위로 보면 20조 원. 6월 중순부터 한 15일 정도라고 해도 매출이 거의 10조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6월 중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 절하된 어떤 포인트가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네네. 대략 4%에서 5% 정도 지금 절하가 돼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10조 원의 매출의 4%면 4천억입니다. 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의 하방을 좀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6월 중순 이후에 환율이 오히려 실적을 극복시키는 좀 만회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짐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불꽃 랠리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이 가장 높게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계곡이 네네. 떨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여타 대형주들의 어떤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활 타올랐다라고 보기엔 너무 미적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3분기 같은 경우는 17조가 넘어가고요. 네. 곳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4분기에도 18조에 이른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사상 최대를 지난 어떤 정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뭐 디램 가격이 조금 약합니다만 역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IM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이라든가 가전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적이 또 개선되면서 불꽃 랠리가 한 번쯤 나오고 나서 정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옛날에야 뭐 250만 원, 뭐 300만 원까지 바라봤을 때에는 네. 이건 뭐 개인이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개인분들께서는 많이 안 갖고 계셨는데 요즘 네. 보면은 또 삼성전자는 실제로 막 트레이딩처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지금 5만 원대 초반에서 4만 5천 원대 중반 정도를 네네. 이제 저점으로 찍고 있는데요. 뭐 오늘 그 중국의 마이크론과 관련된 이슈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호황제가 좀 구분이 돼 있을 확률이 높고요. 가깝게는 7월 6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교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 네네.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도 조금 더 레벨 다운이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 레벨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네네. 3분기를 향해서 좀 향하느냐 이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물량은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올리기는 힘든 주식입니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걸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효과가 뭐 좀 실적하고는 좀 반비례합니다만 1,120원에서 1,100원대를 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수급상으로는 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수급은 좀 나아질 거고요. 그 투자를 대신 또 하면, 수급은 실적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또 손해 보는 면이 나오겠죠. 좀 그게 항상 일장일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 환차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네. 투자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고 네. 그럼 어디에 무게를 줄 것인가는 참 근데 항상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 자체보다도 얼마나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느냐. 즉 네네.
배당과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네네. 자사주는 계속 소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만큼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각이 조금만 바뀌면 아마 괜찮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김동현 소장께서 보여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을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 두 번째 안건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김동현 소장이 좀 특별한 시간을 일부러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매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꿀팁을 오늘 전해주신다고 해서 일단 다수의 분들은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 많은 주식이 좋다. 매수를 많이 하는 주식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종목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위해서 이 얘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주식 매매하는 뭐 기본적인 절대 원칙이라고 하는 네네. 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의 실제 행태를 보면 비싸기 시작할 때 사기 시작해서 굉장히 정점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넣은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좌절하기 시작하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시다가 끝내 못 버티고 팔아하시는 이런 식의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뭐 홈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변하지 않는 원칙을 하나 좀 정한 것이 뭐냐면 호가창 여러 가씩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대기 호가창에 매수가 많은 종목 치고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은 팔자 수량이 많은 주식은 사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 이제 호가 대기 매수가 늘어나는 종목이 일부 이제 그렇게 되면 막 갑자기 달려붙어서 정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뒤에 한 10분, 20분 보면 나 괜히 샀다라는 생각 굉장히 하실 경우가 아마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수 의견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소수 의견은 진짜는 매도 호가가 많은 주식이다. 호가창을 봤을 때. 네. 실제 저도 이걸 많이 오늘 호가 나오는 종목들 보세요. 지금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도가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적죠. 딱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호가창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0.65% 오르고 있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34만 개,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26만 개밖에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올라갈 때는 실제로 또 매도 호가가 더 많고 마이너스 종목들을 오늘 보시게 되면 매수량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아마 한 10종목 중에 8, 9개 정도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호가창에서 안 기다립니다. 바로 매도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을 바로 걷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로 호가창에 많은 매수를 띄워놓는 종목치고 제대로 가는 걸 못 봤고요. 매도량이 더 오히려 많은 종목이 시간감에 따라서 뒤바뀜이 되면서 호가가 더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매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꿀팁까지 전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가격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있어야지 그걸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지만 가격이 체결이 돼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데 좀 그게 이성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좀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내일은 뭐 날짜로 봤을 때 7월 6일의 어떤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아마 최고조로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차 34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교환 관세 같은 경우는 실행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는 차원에서 시장이 조금 오히려 심적으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2250선 정도를 바닥으로 하는 저점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건설 증권주라든가 2차 전지 쪽 이런 테마에 좀 주목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략 가운데 우리가 실제 매수가 가능할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오늘 좀 소형주 단에서 가져왔는데 메커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 편중이 좀 메모리 반도체에 좀 편중이 돼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좀 갖고 있는 업체고요. 세계 유수의 어떤 자이링스 같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좀 공고하게 갖고 있고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한 3배 이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어떤 좀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해당 그 솔루션을 먼저 갖고 있는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피델리 쪽 연관 펀드에서 주식 소유를 좀 늘리고 있는데 1월 달에 5%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만 6월 초에는 8.15%까지 그 수량을 늘렸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대형 펀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매커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 매커스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격 전략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에서 30% 정도 30% 상향하는 정도. 그런 가격대가 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